오하요 고자이마스. 우수군 데 고자이마스. 早上好,我是魏小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입니다. 점입 가경. 오늘은 갑자기 사자 한자성어 점입 가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베 행태, 아베 일파의 어리석은 행태가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좀비 정치인 아베. 저는 작년에 이미 중국 상하이의 한 심포지움에서 그 좀비 정치인의 폐해를 국제 심포지움에서 그 역설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비 정치인의 대표가 아베라고 했는데요. 좀비가 무엇입니까?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두뇌의 활동은 멈췄지 않습니까? 즉 두뇌는 사망할 당시에 그 상태로 활동이 멈췄지만 몸만 기형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현대사회에 방해만 되고 장애만 되고 있는 추악한 그런 존재를 좀비라고 하고, 좀비 정치는 바로 20세기 아베같이 사고는요 20세기 냉전 시대 이미 멈췄어요. 입만 열었다면 아직도 우익 우파 이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몸은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방해하고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비 정치인 아베 일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제 절견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빨간 옷, 이 분노도 표시하기 위해서 입고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아베 일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이 쉽게 아베가 뭐 참여 선거 끝나고 바뀔 것이다라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 자민당, 집권 자민당을 딱 쥐고 있는 아베 일파는요, 아베 못지않은 극우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골라보면요,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입니다.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두 번이나 2회 총리를 역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만둘 때 1960년에 그 미일 안전보약 조약을 좀 더 강하게 개정시키기 위해서 일본 국회에서 강하게 강행 비준을 추진하다가 일본 국민들의 강한 역풍을 받고 사퇴하게 됐거든요. 그만두면서 반드시 나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겠다, 강한 일본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고 쓰러져 갔는데,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아베가, 외손자인 아베가 그 일그러진 유지를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베보다도 저는요, 이 아소타로, 지금 일본의 부총리지 않습니까? 이 아소타로가 난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원 제조기로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까지 오르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영향력을 지고 있거든요. 또 그럴 것이 그 할아버지, 역시 이 할아버지도 요시다 시게루가 그 사람의 외조부인데 무려 5번이나 일본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5번이나 역임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더군다나 이 요시다 시게루는요, 이 사람이 1946년부터 54년까지 중간에 뭐 휴직이 실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한국전쟁이라는데 제 러시아 친구 중에요, 갸스키, 이름이 비슷한 이 갸스키가 있는데 갑자기 갸스키, 그 친구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 갸스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려준 선물이다라고 좋아했다니까요. 이 요시다 시게루, 내 러시아 친구 갸스키 같은 우리 한국을 얼마나 뭐로 알았으면요, 그런 식으로 룰루랄라, 남들 우리는 전쟁 때문에 힘든데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소토라가 어렸을 때 쭉 봐오면서 그 할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소나 아베나 도끼인 객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힘이 가장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베가 이제 그만두고 아소가 총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뒤에 줄 서려는 우익 정치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분간 집권 자민당이 집권을 계속 하는 한 일본은 계속해서 우경화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제가 30대 때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그 2000년입니다만
그 일본 도쿄에 한일 아시아 기금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한일 아시아 기금.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민초들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아시아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민초들이 한일의 국익을 벗어나서 역사적인 장벽을 극복해 나가는데 더 좋은 일을 하면서 한일 양국의 오해와 마찰도 풀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일본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같이 강대강, 한일 양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은 아베 일파만 미소 짓게 하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라든가 우리처럼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힘이 빠진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우리 정치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요, 분노를 저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면 되겠죠. 분노를 표면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아베 일파만 미소 짓고 우리는 그만큼은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일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지지도가 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아베 일파의 이런 행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천만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은 아직 그 징용 배상 문제, 징용공 문제 어떤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베 일파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인들은요, 아까 말했지만 기시 노부스케가 1960년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개정을 하면서 강하게 일본 국회에서 밀어붙일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은 피크였습니다. 피플 파워 피크. 1960년대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하고 반대하고 거기서 사회적인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급속하게 노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아유, 탄핵 막가세라고 하죠.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누군가 해주겠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라는 식으로 되어버렸고, 일본의 이런 극악한 정치인들은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잘 이용해가지고 살살살살 하면서 일본 정치를 점점 안 좋게 만들므로써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일본인들이 몰라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베 일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아베 일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징용공 문제도요, 한일협정,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2017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시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 이건 국제조약인 겁니다. 협정, 국제조약, 국내법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합의를 했으면서 또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한테 계속해서 선전하고 세뇌 교육시키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인들은 원리 원칙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약속이나 준법 의식이 정말 유달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은 아베 일파가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의 주장 같은 것은 직접 전달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약속을 뒤집어?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국제조약으로 협정으로 했는데 그걸 번번이 뒤집고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베 일파의 선전선동에 점점 놀아나게 되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또 이런 일본인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서 일본인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EJ 하게끔, 즉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 강하게 나가고 하면 할수록 일본인들은 목소리 크고 강하게 나온 사람들은 또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경원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컷 좋건 이것이 일본 사회, 우리 사회에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감정을 정말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중국도 아이야 아이야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이번에 어머님이 대단히 슬픈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얼마나 확 누르는지요. 눈물을 거의 잘 보이지 않는, 감정을 억제하는 데 되게 익숙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은 좀 뭐랄까, 좀
뭐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성숙하지 못하다, 미개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보여갖고 반감만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인들의 그와 같은 면을 잘 활용해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본 사회도 성숙합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몰라갖고 희생당하는 것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 사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본에 있는 지인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기구나 단체나 파트너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 이런 걸 알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예를 들면은 1965년에 한일협정 같은 경우, 한일협정과 2017년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것은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 같은 경우 아베 일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도 이미 그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일본의 외무성에서도 그와 유사한 견해를 이미 밝히고 그 기록도 갖고 있지 않는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 그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7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요. 합의를 한국 정부가 뒤집었다. 아베 일파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왜 자꾸 합의를 뒤집어 국제협정을 왜 어겨?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밀실에서 맺어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일본인들한테 차분하게 설득하면서 다가가게 된다면요. 그래서 일본이 알게 되면요. 뭐 러시아 친구 일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갸스키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베 일파 얘네들한테 속았구나.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하고 관계가 중국하고 관계도 계속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신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구나. 이 갸스키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 보고 반발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 사람들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일본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요. 제목으로 단 한일 극한 대립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일 양국 국민 간의 민심 간의 감정의 앙금이 엄청나게 많이 패일까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의 민심의 감정의 골이 패이면 패일수록 그거 치유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은 아베 일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지고요. 와 하지 말고 차분한 걸 선호하고 자근자근하게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오픈마인드 갖고 있는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특성에 맞게끔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요. 우리가 강한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축제 형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차분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플랜카드에는요, 과격한 것보다는 아벨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한일 우호를 염원합니다. 일본인 여러분,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본 사회의 일본인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인파가 왜 모여서 우리 일본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궁금하게끔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일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한일 우호 성금이라는 것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일본의 언론 매체에다가 우리 한국은 한일 우호를 염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보기에는 안 좋겠지만 저희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한번 일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와 정말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돈도 내가면서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하는 거구나. 이것은 일본을 미워서 하고 우리 일본 사회를 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호관계를 더 다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는요, 어떤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960년대 시위, 그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관련된 시위를 너무 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사람들이 잘 크게 뭉쳐지지 않게 됐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 들어서면서 조금씩 뭉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회 전역에 많이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이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결속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마중물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 차분하게 제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 자민당 정권이 계속 집권해 나가는 한, 아베 일파가 힘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한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한일 관계도 안 좋게 되고 동북아도 점점 불안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 일본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와 같이 일본인들에게 적합하게, 일본인들이 가장 무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차분하고 감성적인 그런 접근 방법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빨간색으로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의 이 의지가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일본 사회에 계속 잘 다양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시에시에 감사합니다.